특정 자산을 특정한 날에 특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 또는 팔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옵션 거래. 잘 이용하면 수익성과 안정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훌륭한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투기 거래에 집중되어 있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옵션 거래 시 발생하는 레버리지의 위험과 최종 거래일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옵션은 선물보다도 훨씬 높은 레버리지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위험성도 더 높다고 하는데요. 여기 옵션 레버리지의 엄청난 위력을 경험한 트레이더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저는 옵션 거래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아주 현명한 트레이더라고 생각했습니다. 0.1에서 0.2 정도의 가격인 옵션을 매도했다가 청산하기를 반복하면서 만기주에는 0.1 미만으로 들어간 종목들은 그냥 만기 행사를 받아버리는 방식으로 월에 2에서 3%, 운이 따라주면 그런 달이면 5%까지도 수익이 나고 해서 자만할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도 만기주 월요일에 풋 65.0의 가격은 0.2보다 조금 컸고 풋 62.5는 0.1 미만에서 계속 유지되길래 콜 72.5와 콜 70, 그리고 풋 65와 풋 62.5를 주거래 종목으로 정하고 기존에 매도했던 콜 75 위쪽 종목들과 풋 60 밑쪽 종목들은 청산해서 증거금을 확보하며 계속 양 매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9월 11일에도 풋 62.5의 가격이 0.01이 되길래 이걸 털까 말까 고민하다가 만기일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데다가 그날 코스피 200 지수도 66.5 부근에서 끝나길래 이틀 사이에 62.5까지 갈 일은 없겠다 싶어 그냥 오버나잇을 하기로 했습니다. 참. 그런데 정말 그날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었나 확인하려고 TV를 틀었는데 빌딩이 무너지고 먼지를 뒤집어 쓴 사람들이 울부짖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전 그게 뉴스인지 영화 예고편인지 처음엔 하도 황당해서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다른 채널을 틀어보고 게시판에 들어가서 글을 읽고 나서야 이게 영화가 아니라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실제 사건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테러로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한 애도감은 잠시였고 풋옵션 생각에 정말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12시에나 장이 시작된다는 얘기를 듣고는 정말 그 3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제 피는 바짝바짝 다 말라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정확히 기억납니다. 아침에 단일가 호가의 매수로 청산한 푼 62.5의 가격은 1.67이었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푼 62.5 개수는 40계약 정도였고 풋 65도 좀 있었고요. 단일가 호가에 다 털고 난 후에 보니까 전일 대비 손실이 1,000만 원 넘게 나서 대략 30% 손실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손이 떨려서 더 이상 거래를 못하고 시세를 지켜만 보았는데 그날 풋 62.5가 5.5 정도까지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만약 그때까지 청산하지 않고 그냥 갖고 있었다면 아마도 전 90% 정도 손실이 났을 겁니다. 90% 손실이면 파산인데 정말 그날 아침에 다 던지지 않았더라면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전요 그날 이후로 옵션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손실을 입고서야 옵션이 정말 무서운 거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 후로
간간히 게시판에 들어가면 예전에 저와 같은 사람들의 경험담을 볼 수 있습니다. 양매도를 무지막지하게 했네. 했지도 하지 않고 참고 버티는 전략으로 한 달에 몇 % 수익을 냈네 하는 그런 글들이죠. 제 경험으로 보면 코웃음만 쳐지는 이야기죠. 결국 그 사람들도 저처럼 언젠간 크게 당한 후에 후회할 날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선물보다도 레버리지가 훨씬 높은 옵션 상품의 특성 때문에 옵션 매수로는 수백 배의 이익이 날 수도 있지만 제로섬 게임의 시장에서 누군가는 그에 해당하는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파생상품 시장의 속성입니다. 사례 속 트레이더는 옵션을 매도했다가 큰 손실을 보셨다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옵션을 매수했다면 큰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걸까요? 옵션의 레버리지에 의한 위험이 옵션 매수자와 옵션 매도자에게 어떻게 발생하는지 전문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선물의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부과되는 증거금이 동일합니다. 즉, 동일한 레버리지가 적용된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옵션의 경우에는 매도자에게 부과되는 증거금에 비해 매수자에게 부과되는 증거금은 매수 금액 정도로 적은 증거금만 요구되기 때문에 매수자들은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유혹이 강해집니다. 0.10이 1.00이 되기를 기대하며 전 자산을 투자할 경우 성공한다면 10배가 되지만 실패한다면 전 자산을 잃고 파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옵션의 가격이 0.2에서 2.0으로 상승했을 때, 또 2.0에서 0.2로 하락했을 때, 그리고 최종 거래일의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가격이 급격하게 변해서 옵션을 행사할 수 없는 외가격이 돼버리는 경우, 수익과 손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유자금이 3천만 원이고 전액으로 매수한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최대 수익은 0.2에 매수해서 2.0에 청산한 경우 투자 자산은 10배가 돼서 수익률은 900%가 됩니다. 반면 외가격이 돼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고 행사 수익이 0원이 되는 경우엔 손실률 100%의 파산이 되는 것입니다. 가격이 2.0일 때 매수해서 0.1일 때 청산한 경우는 90%의 손실을 보게 되고요. 역시 외가격이 돼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고 행사 수익이 0원이 되는 경우엔 손실률 100%가 됩니다. 이렇게 9배라는 수익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전액 투자하는 경우 자금의 90%를 잃을 수 있는 레버리지의 위험에 노출되고 만기에 행사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금 전액을 잃는 재앙을 당할 수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들의 경우에 이러한 실수를 종종 경험한다는 사례를 듣곤 하는데요. 따라서 교과서에서는 매수 전략이 매수 금액으로 손실이 한정된다는 이유로 매수 전략을 안전하다고 얘기하곤 하지만 실제로 레버리지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고 전액 투자하는 등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을 수 있으므로 투자 규모를 결정할 때는 매우 보수적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3천만 원에서 투자 규모를 10%로 줄여 300만 원만 매수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최대로 수익이 나는 0.2에 매수해서 2.0에 청산한 경우엔 300만 원어치를 매수해서 3천만 원이 되는 것이므로 수익은 2,700만 원이 되고 원금이 3천만 원이므로 수익률은 90%가 됩니다. 2.0에 매수하고 0.2에 청산하는 경우에도 손실률은 9%로 한정되고 최대로 손실을 발생하는 최종 결제 시에도 손실률은 10%를 넘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최악의 경우에도 손실률은 마이너스 10%를 넘기지 않게 되므로 결국 옵션 네이키드 매수 전략으로 거래를 할 경우에는 한순간에 투자금을 다 날리지 않으려면 매수 금액의 규모가 투자금 대비 소규모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여기서 예시로 보여드린 투자 규모보다 더 줄여서 거래하는 것이 합리적인 투자 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가격의 움직임이 아주 드물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되시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화면의 차트를 보시죠. 4거래일 동안 코스피 200 지수가 5포인트 하락하는 동안에 콜 옵션의 가격은 3.3에서
89% 정도나 하락한 0.38이 된 경우입니다. 이런 예를 찾기 어려운 것 같다고요? 다음 차트를 보시죠. 10거래일 동안 코스피 200 지수가 10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풋옵션의 가격이 최고 2.35에서 0.19까지 떨어진 경우입니다. 옵션의 특성 중에 최종 거래일이 가까워질수록 어떤 값이 커진다고 했죠? 네, 세타가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즉, 시간 가치의 감소가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격의 급변한 축소의 모습은 아주 쉽게 발견됩니다. 화면은 2012년 10월 22일 코스피 200 지수가 254부근일 때 콜 257.5의 가격이 2.7을 넘어갔던 것이 지수가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해서 최종 거래일 전날인 11월 7일에 다시 254부근으로 회복되었음에도 가격은 0.2인 상태를 보여주는 콜옵션 가격 차트입니다. 이 콜옵션이 최종 거래일인 11월 8일에는 어떻게 됐는지 보여드릴까요? 결국 최종 거래일에는 0.01에서 거래되다가 권리 행사 소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만 보여드리면 마치 옵션의 프리미엄이 줄어들기만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착각할지도 모를 분들을 위해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7거래일 만에 옵션의 가격이 0.5부근에서 2.0 정도까지 상승했던 예시입니다. 이처럼 옵션의 가격은 변화무쌍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투자금을 조금이라도 무리하게 키웠다가는 순식간에 파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매도로 진입했다가 매수로 청산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가 0.20인 옵션 종목의 매도 증거금이 1,000만 원이고 현재가 2.0인 옵션 종목의 매도 증거금은 1,5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투자 자금이 3,000만 원 전액으로 매도한 경우 0.2에 매도해서 2.0에 청산한 경우에는 9%의 손실을 2.0에 매도해서 0.2에 청산한 경우에는 6%의 수익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옵션 매도 시에는 매도 증거금 덕분에 레버리지 효과를 덜 볼 수 있게 돼 손익의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투자금 전액을 매도 증거금으로 사용한다면 얘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비록 증거금으로 레버리지 효과가 줄어들었다 할지라도 앞서 사례 속 투자자처럼 9.11 테러 당시 증거금을 모두 사용했을 때 90%가 넘는 손실을 볼 뻔했던 경우를 생각해보면 해지를 하지 않고 네이키드 매도 포지션으로 거래를 하는 것도 레버리지 효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9.11 사태 당시에 90%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3천만 원을 보유한 사람이 전액을 풋 62.5를 매도하여 보유한 경우 한 계약 매도 증거금을 300만 원으로 가정하고 옵션의 층수가 50만 원으로 환산하면 9월 12일에 풋 62.5의 고가는 5.45이므로 화면과 같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보유자금 3천만 원의 91% 수준인 2,72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시들을 통해 우리는 옵션의 레버리지가 상품의 특성상 선물의 레버리지보다 훨씬 크고 특히 최종 거래일에 가까워질수록 더 증가하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최종 거래일에 가까워질수록 보유 계약 수의 규모를 더욱 줄이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옵션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들은 가급적이면 최종 거래일에 가까울 때는 최근 월물의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종종 등골이 서늘해지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시장에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게 할 정도로 큰 사건이 최근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2010년 11월 11일 옵션 최종 거래일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보실까요? 2010년 11월 11일 오전 9시에서 오후 2시 50분까지 코스피 200 지수는 254.35에서 256.51 사이를 움직이며 가격의 고조폭이 당일 시가의 1%를 넘지 않는 조용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누구나 조용한 최종 거래일이 되겠구나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2시 50분을 넘기고 최근 월물 옵션 거래가 마감된 후 단일가 호가 시간에 약
2조 3천억 원어치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2시 50분에 254.6이었던 코스피 200 지수는 3시에 247.51로 마감을 하며 약 10분 만에 2.8%나 떨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2시 50분 코스피 200 지수를 기준으로 외가격 종목에 해당하던 종목들인 1.34로 거래가 종료된 풋 255.0, 0.05로 거래가 종료된 풋 252.5, 그리고 0.01로 종료된 풋 250.0은 최종 결제 가격의 급락으로 행사 가치가 각각 7.49, 4.99, 2.49가 되면서 이날 해당 종목들의 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에게는 수천억 대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레버리지가 가장 극대화되는 옵션 최종 거래일에 더군다나 거래를 할 수 없는 최종 거래일 오후 2시 50분 이후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으니 사전에 포지션을 다 청산해두지 않는 이상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없는 방법은 없겠죠. 재앙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고에서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치명적인 손실을 입지 않으려면 결국 아주 보수적인 자금 관리나 리스크 관리가 돼야 하고 가급적이면 최종 거래일에 가까워서는 거래를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 옵션 거래 시 최종 거래일에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들어볼까요? 투자한 자금의 규모가 작은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네이키드 매도 전략으로 얻는 수익에 만족하지 못해서 좀 더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해서라도 큰 수익을 내기 위해 무리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 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무리한 규모의 스프레드 포지션을 구성한다던가 과도한 매수 수량의 네이키드 포지션을 보유한다던가 하는 형태로 무리한 거래를 하곤 합니다. 특히 최종 거래일에 가까워질수록 레버리지가 커진다는 사실에만 주목하고 레버리지가 커진다고 해서 반드시 큰 수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데요. 과연 개인 투자자들의 바램처럼 최종 거래일에 가까워지면서 외가격 옵션을 매수해서 권리 행사로 수익을 얻는 경우가 많을까요? 2011년 한 해 동안 만기주의 쿨 옵션을 매수해서 권리 행사가 되는 경우를 정리해봤습니다. 월요일에 등가격 바로 다음 외가격을 매수해서 최종 거래일에 권리 행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31%라는 의미인데요. 특히 최종 거래일을 보면 그나마 제1외가격 종목은 31% 정도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었지만 그 외의 외가격 종목들은 권리 행사가 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표에서 행사를 한 경우라도 그것이 모두 보유했던 매수 포지션의 수익으로 끝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유 옵션 포지션의 단가가 0.5포인트일 때 권리 행사 수익이 0.4포인트라면 비록 권리 행사는 했지만 손실이 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실제 수익으로 끝난 권리 행사의 경우는 표에 나타나는 수치보다 더 낮아진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사례에서 보셨던 것처럼 코스피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매우 드문 일이며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복권을 살 때 전 재산을 털어서 사지 않고 재미삼아 한두 개 사는 것처럼 해지를 위해서는 보유한 매도 포지션에 대해서 외가격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현명한 거래지만 몇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사건에 대해 무리한 기대를 갖고 옵션을 매수하는 것은 매우 현명하지 못한 투자 방법입니다. 따라서 아주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최종 거래일 가까워져서 종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사고가 아니더라도 옵션의 특성상 손익의 변동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옵션 거래에 충분히 익숙해지고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전에는 가급적 최종 거래일 가까이에는 옵션 거래를 하지 않거나 규모를 매우 작게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오늘은 옵션 거래에 존재하는 레버리지 위험과 최종 거래일 위험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옵션은 최종 거래일에 가까워질수록 레버리지가 더욱 증가하고 선물과 달리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하한가를 가지 않더라도 투자 금액이 0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규모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옵션 가격 변화 특성을 잘 이해하고 거래해야 합니다.
또한 옵션에서는 선물과 달리 최종 거래일에 수백 배씩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한 레버리지를 노리고 무리한 매수 거래를 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반대로 안일한 매도 거래를 하다가 대처 불가능한 상황에서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보 옵션 거래자의 경우 가급적 최종 거래일에 가까워지면 거래 규모를 줄이거나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레버리지가 극대화되는 최종 거래일에는 되도록 옵션 거래를 피하자. 오늘 옵션 거래의 위험에서 살펴본 주요 내용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옵션 가격을 움직이는 요인들에 관련한 위험성을 살펴보겠습니다.